첫 번째 파트에서는 머신러닝 포텐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많은 대학교, 그다음에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유니버설한 머신러닝 포텐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연구 그룹에서 디벨롭하고 있는 베이지안 아톰스 모델링 패키지와 또 이제 메시지 패싱을 기반으로 한 저희의 최근 연구 결과에 대해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포텐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 포텐셜이 학습하고자 하는 그 타겟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간단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태동되고 20세기 초반에 활발하게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양자역학의 중요한 개념들이 이제 정립이 되었는데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처음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디락이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보고 이제 화학은 끝났다라고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학이 끝난 이유는 뭐냐면 화학이라는 학문이 사실 이제 분자 혹은 원자 내에 전자가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기술하는 그런 방정식이었는데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만약 정확하다면 우리가 화학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모든 물질들을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미리 풀어보고 반응성이라든지 안정성 등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화학에서 만든 그런 티오리들이 모두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화학이라는 분야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디락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슈레딩거 이퀘이션 자체는 폼 자체는 정확할 수 있어도 그거를 실제 시스템에 대해서 풀어내는 것은 누메리컬하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전자 개수가 100개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주어진 시스템을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가능하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제 이 분야가 풀려고 하는 이 문제는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락이 얘기했던 그 가장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굉장히 복잡해서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프록시메트하게나마 우리가 적절한 가정을 들여와서 프랙티컬한 티오리를 만들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어, 직접적으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유명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양자화학 분야인데 저희 분야에서는 결국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어떻게 하면 적절한 가정을 통해서 누메리컬하게 익젝트하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어프록시메트 메소드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 DFT 같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Density Functional Theory라는 메소드인데 슈링거 이퀘이션을 웨이브 펑션으로 풀기보다는 일렉트론 덴시티를 가지고 와서 그 일렉트론 덴시티로 슈링거 이퀘이션을 풀자라는 이렇게 제안이었고요. 이 DFT 이론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이미 받은 이론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의 개수이고요. DFT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개수의 3승에 비례해서 계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DFT보다도 좀 더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다고도 볼 수 있는 뭐 MP2 혹은 CCSDT 같은 경우도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n의 5승, n의 7승 같이 굉장히 스케일링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가 조금만 늘어나게 돼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우리가 정확하게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메서드를 쓰면 쓸수록 스케일러빌리티는 그러니까 계산량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순진하게
풀 CI라고 하는 것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아무런 가정 없이 정확하게 푸는 건데요. 이 풀 CI를 20개의 전자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풀어야 하는 누메리컬 프로블럼은 10의 15승의 크기가 되는 행렬을 이제 다루는 문제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0여 년 동안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뉴메리컬하게 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 시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제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 머신 러닝, AI 모델을 이용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연구실에서 현재 진행하는 연구도 이 어프로치를 이제 저희가 디렉션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포텐셜을 다른 어, 퀀텀 케미스트리의 티오리들과 비교하면 이와 같은 이제 그래프로 확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X축 같은 경우에는 accuracy로 볼 수 있고요. 그 티오리의 정확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얼마나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 볼 수 있고, Y축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어진 현재의 컴퓨터 사용량과 컴퓨터의 자원을 가지고 얼만큼의 타임 다이나믹스를 볼 수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요. 당연하게도 이제 accuracy가 낮은 메소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현재의 그 컴퓨터 자원량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대개 마이크로 세컨드, 밀리 세컨드 정도까지도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돌릴 수 있는 타임 다이나믹스의 스케일이 점점 짧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짧은 시간 동안밖에 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어떤 화학적인 혹은 물리적인 현상을 관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니시오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런 가정 없이 매스메티컬한 펑션이 주어지지 않고 순수하게 그나마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방법들로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자 하는 화학이나 생명 혹은 물리적 현상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아비니시오 수준의 accuracy를 유지하면서도 AI 모델, 그 다음에 GPU 컴퓨팅의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아비니시오 수준의 accuracy를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오랜, 굉장히 빠르게 타임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타임 스케일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포텐셜이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는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로 많이 쓰는 방법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은 로컬 케미컬 인바이러먼트로 토탈 에너지를 디컴포즈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만약에 주어진 어떤 아토믹한 그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이 시스템이 n개의 아톰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n개의 아톰을 각각의 아톰 와이즈한 에너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아토믹 에너지로 토탈 에너지를 디컴포즈해서 우리가 실제 주어진 아비니시오 시스템의 에너지를 학습하도록 우리가 AI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아톰이 주어졌을 때 그 아톰이 그 주변 환경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변 환경이 어떠한 아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로컬 케미컬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디스크립터화해서 우리가 벡터화 혹은 어떤 AI 모델이 받아서 이제 그걸 프로세스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바꿔준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로컬 에너지를 프리딕트하게 하고 그것들을 다 서메이션 해서 실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예측될 수 있는 아비니시오 수준의 에너지를 예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런 로컬 케미컬 인바이러먼트 기반의 머신러닝 포텐셜 컨셉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수많은 모델들이 탄생을 했고요. 근데 이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주어진 로컬 케미컬 인바이러먼트를 피처 매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피처는 다양한 성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톰을 우리가 로테이션을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고요. 혹은 포스와 같은 벡터 퀀티티는 3D 스페이스 상에서 유클리디안 로테이션을 가했을 때 벡터 또한 로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피처를 감안하기 위해서 이 에퀴버리언트한 피처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를 벡터화해서 이 벡터를 뭐 뉴럴 넷에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커널 리그레션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리그레션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컬 케미컬 엔바이러먼트 기반의 머신러닝 포텐셜이 2007년에 파리넬로 그룹에서 처음 이제 제안된 이후부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머신러닝 포텐셜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혹은 모멘트 텐서, 메시지 패싱, 그래프 네트워크 기반의 포텐셜들이 현재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에퀴버리언트한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 그룹 에퀴버리언트 머신러닝 포텐셜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모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처음 디락이 그 리마크를 남긴 것처럼 우리가 만약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손쉽게 풀 수 있으면 화학 혹은 뭐 재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물성,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안정성, 반응성 같은 것들을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실험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티오리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다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페어딕 테이블에 있는 주기율표상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학습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이 있다면 그걸로 어, 다양한 물질도 다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신약도 설계를 할 수 있을 거고, 뭐 단백질의 구조에 예측하는 데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가능성과 이제 응용성은 굉장히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다양한 빅테크 그룹들, 기업들, 그 다음에 대학들에서 시작한 게 이 유니버설한 포텐셜, 그러니까 모든 원소를 다룰 수 있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수 있는 그 AI 모델을 만드는데 지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뭐 구글 딥마인드 같은 여러 어, 대기업들이 현재 달려들었고요. 또 미국의 대학들, 뭐 영국의 대학들, 중국을 포함해서 유럽 다양한 대학들이 현재 이 프로젝트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 그 발표 제목에도 있는 이 유니버설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니버설하다는 것은 이제 밑에 그림에 있는 페어딕 테이블의 모든 원소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포텐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버설한 모델이라는 것은 하이드로젠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밑에 있는 원소들을 다 다룰 수 있고 또 모든 원소들이 다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지도까지도 다 학습이 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포텐셜을 만드는 그 이제 연구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저희 커뮤니티에서 잘 알려진 그 라이브러리는 매트리스 프로젝트라는 라이브러리인데 그 매트리스 프로젝트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 그 이제 스트럭처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스트럭처들을 AI 포텐셜, 머신러닝 포텐셜 모델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원소,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해서 학습된 이 거대
머신러닝 포텐셜 모델을 훈련 후에 적용을 해보니 정말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들에 적용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게 이제 최근에 아카이브의 이제 여러 그 그룹들, 그다음에 기업들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제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면,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가능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그 재료에 대한 혁신적인 재료들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국가의, 국방, 그 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정확한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물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값싸게 신물질을 디자인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유니버설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그 관심이 있는 거는 그럼 우리가 얼만큼의 아토믹 시뮬레이션을 얼만큼의 크기까지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했던 일들 중에서 제가 관심이 이제 우연히 또 발견해서 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 논문에서는 아토믹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는데 그 아톰 개수가 이제 20 빌리언 아톰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 빌리언 아톰을 이제 DFT 레벨에서 어, 했고, 근데 GPU는 27,900장을 썼다라고 이제 논문에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GPU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비니시오 레벨에서 돌릴 수 있는 아톰의 그 디멘전도 크기도 엄청 커질 수 있고 현재의 가능한 자원들을 다 모으면 우리가 빌리언 아톰에 대한 아토믹 시뮬레이션도 이 DFT 레벨에서 아비니시오 레벨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논문이었습니다. 혹은 이제 바이오 시뮬레이션들도 이제 우리가 아비니시오 레벨에서 이제 요즘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포텐셜을 정교하게 잘 만들면 그동안의 바이올로지 시뮬레이션들은 대부분 매스메티컬한 피팅에 기반한 그런 포스 필드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아비니시오 레벨에서 DFT 수준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에퀴버리언트하다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 에퀴버리언트 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벡터나 텐서 같은 이제 퀀티티들은 어, 3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이 모레큘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했을 때 그 벡터나 텐서 또한 같이 로테이션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야 우리가 시메트리를 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메트리를 잘 알고 있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에퀴버리언트한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에퀴버리언트한 모델을 만드는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에퀴버리언트한 모델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데이터를 조금만 사용하고도 효율적으로 AI 모델을 그리고 머신러닝 포텐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인 내용은 좀 그 디테일하게 제가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에퀴버리언트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AI 모델, 머신러닝 모델에 주는 저희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포텐셜 모델에 X라는 인풋을 주었을 때 이 X라는 인풋이 어떤 그룹에 의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을 때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뉴럴 네트워크를 포워드하는 과정에서 잘 보존이 돼서 그 아웃풋 fx에 대해서 우리가 가해 주었던 이 그룹 액션이 잘 살아남아서 이게 같다라는 그 특성을 이제 에퀴버리언트 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에퀴버리언트한 모델을 만드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현재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 E3 에퀴버리언트 하다라는 것은 결국 3D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 혹은 미러 이런 다양한 그 그룹 액션들이 어, 뉴럴넷을 거쳐도 똑같이 에퀴버리언트하게 보존이 되는 그런 뉴럴넷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이지하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베이지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프리딕션을 할 때 이 프리딕션에 대한 uncertainty, 이 프리딕션이 얼마나 정확한지 부정확한지를 미리 이 프리딕션을 하면서 동시에 알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하다는 것은 사실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베이지안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머신러닝 포텐셜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유니버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요. 이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고 또 이 모델이 부정확한 예측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모델이 베이지안한 모델이면 훨씬 더 수월하게 모델을 보완하고 또 점점 더 익스텐드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베이지안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한 뉴럴넷 머신러닝 포텐셜 기반의 머신러닝 포텐셜을 저희 그룹에서는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퍼블릭에 그 공개하진 않았지만 곧 이제 논문을 아카이브에 올려서 GitHub에도 저희가 퍼블릭하게 릴리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머신러닝 포텐셜 이 패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한 뉴럴넷은 무엇이냐? 그래서 원래 뉴럴넷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베이지안한 뉴럴넷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베이지안하다라는 건 결국 어떤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제너럴한 형태의 베이지안 뉴럴넷은 주어진 웨이트 W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면 기존의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이 W라는 이 웨이트가 하나의 고정된 수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요 각각의 웨이트, 웨이트 1, 2, 3부터 모든 웨이트를 어떤 probability distribution의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웨이트가 가지기 때문에 이 모델의 prediction 또한 하나의 posterior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posterior 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을 통해서 uncertainty라든지 혹은 다양한 generalization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베이지안 뉴럴넷이 유용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래 제가 나열한 것들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머신러닝 포텐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머신러닝 포텐셜이 실제 에너지 혹은 포스를 예측할 때 이 예측값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우리가 베이지안 뉴럴넷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뉴럴넷 모델들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버피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베이지안 뉴럴넷은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이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일반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어, 기존의 뉴럴넷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강점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재 빌드한 머신러닝 포텐셜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액티브 러닝을 해서 모델을 점진적으로 임프루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뉴럴넷에 대한 컨셉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뉴럴넷 러닝을 하는 거는 maximum a priori라는 컨셉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세타라는 거는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인데 이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에서 딱 한 점을 찍어서 우리가 뉴럴넷을 트레이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베이지안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트레이닝하고 있는 뉴럴넷의 웨이트는 일종의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 probability distribution 중에서 이 맥시멈 값에 하나의 싱글 모드로서 디스트리뷰션을 기술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mean variance estimator 모델 혹은 variational inference와 같은 모델들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싱글 모드로 저희가 모델을 만들게 되면 제너럴한 모델을 만들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싱글 모드가 아닌 멀티 모델한 포스터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베이지안 뉴럴넷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딥 앙상블 혹은 몬테칼로 드롭아웃 같은 모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단한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머신러닝 포텐셜을 만들었을 때 이 머신러닝 포텐셜이 uncertainty를 얼마만큼 잘 프리딕트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요.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세팅은 이제 다른 페이즈에 대한 이제 uncertainty를 예측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보론 나이트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보론 나이트라이드는 이제 리퀴드 페이즈가 있고 솔리드 페이즈가 있죠. 어떤 더모다이내믹 컨디션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신러닝 포텐셜을 학습을 하되 이 머신러닝 포텐셜이 리퀴드 페이즈만 학습을 한 머신러닝 포텐셜이라고 했을 때 이 리퀴드 페이지만 학습한 머신러닝 포텐셜이 과연 솔리드 페이지를 봤을 때 이 솔리드 페이지는 이 머신러닝 포텐셜이 보기에 굉장히 uncertain한 그런 인풋 데이터다라고 과연 예측할 수가 있는가를 확인해 해보고자 했고 또 이제 한 가지 다른 시스템은 이제 아이스인데요. 어, 이제 워터가 이제 크리스탈리제이션 되면은 아이스가 되는데 이 아이스에는 사실 정말 많은 수많은 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상들이 다른 상들이 있는데 과연 머신러닝 포텐셜은 이 다양한 아이스 페이즈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 질문을 저희가 해봤고요. 아직 진행 중인 내용이어서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디방상불 모델을 통해서 이제 머신러닝 포텐셜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이걸 이제 액체상의 보론 나이트라이드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디방상불 머신러닝 포텐셜 모델은 액체상의 보론 나이트라이드만 알고 있고 학습을 했고 이제 고체상의 보론 나이트라이드 스트럭처는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프리딕션을 보면 이 빨간색은 액체상이어서 액체상은 잘 에너지가 맞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고체상, 이제 더 낮은 에너지의 고체상들은 에너지 프리딕션이 굉장히 많이 빗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빗나간 그 프리딕션이 언서틴티에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트랜슬레이트가 되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실제로 이제 요 X축 같은 경우에는 프리딕션에 대한 uncertainty고요. Y축 같은 경우 실제 프리딕션과 실제 값의 에러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제 uncertainty가 크면 클수록 이 오렌지색의 솔리드 페이지는 더 높은 에러를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베이지안 뉴럴넷 텐션 모델이 액체 상태에 대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액체상에 대한 에너지 프리딕션은 굉장히 정확하고 또 이 하늘색 이 음영으로 표현된 95% 신뢰도 구간도 굉장히 작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고체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머신러닝 포텐셜의 프리딕션이 굉장히 많이 빗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베이지안 뉴럴넷 머신러닝 포텐셜이 예측하는 언설틴티 또한 굉장히 크게 표현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또 예로 우리가 아이스 페이즈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스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아이스 2, 3, 5 세 개의 아이스 페이지와 그다음에 리퀴드 워터를 총 이렇게 네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2 상에 대해서 저희가 트레인을 시켰고 이 아이스 2 상에서 트레인된 머신러닝 포텐셜이 과연 다른 아이스 페이지, 그 다음에 액체상의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프리딕트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에너지 프리딕션 값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학습이 되지 않은 아이스 3나 아이스 5 리퀴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엉뚱한 값을 이제 프리딕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흥미롭게도 그와 이제 동시에 언설틴티를 보게 되면 언설틴티가 이제 아이스 2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지만 학습이 되지 않은 리퀴드 워터나 아이스 3 페이지, 5 페이지에 대해서는 높은 언설틴티 값을 프리딕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사실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로컬 케미컬 인바이런먼트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피처를 가지고
프리디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 아이스 페이즈들도 uncertainty estimation을 통해서 페이지가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현재 그 개발 중인 이런 아비니쇼 머신러닝 포텐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물질의 상태도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예측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전기화학에도 응용할 수가 있고 리튬 배터리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혹은 태양전지, LED 뭐 이런 다양한 응용들에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응용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듀터리움이 이제 고체상에서 굉장히 고압의 그다음에 이제 극저온인 상태에서 이제 슈퍼솔리드라는 페이즈로 발현이 된다는 것을 예측한 논문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아톰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거의 이제 3만 개에 달하는 아톰을 저희가 굉장히 애큐러트한 아비니시오 티어리로 머신러닝 포텐셜을 활용해서 어, 연구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아이스와 같은 복잡한 물질의 페이즈 다이어그램도 머신러닝 포텐셜을 통해서 우리가 스터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전기화학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 어떤 촉매 형태로 이렇게 산화물 기판 위에 금속을 얹은 다음에 이 금속과 이 산화물의 촉매에서 우리가 다양한 전기화학 반응을 스터디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도 우리가 미리 DFT 레벨에서 구조를 다양하게 샘플링 해보고 에너지를 비교해서 안정한 구조의 촉매 구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머신러닝 포텐셜로 이제 우리가 학습한 구조 하에서 다양한 전기화학 반응들을 연구할 수가 있다라는 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또 계속 연구하고 있고 이제 곧 또 연구 그 논문으로 투고를 할 예정인 어, 연구인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니버설한 머신러닝 포텐셜을 빌드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 실제 이제 매트리얼 시뮬레이션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빅테크 그룹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연구 기관들이 여기에 달려들어서 다양한 모델을 현재 만들고 또 디벨롭하고 이 벤치마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한 머신러닝 포텐셜 벤치마크를 통해서 이제 어떤 모델이 가장 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가에 대한 경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인스티튜션, 캠브리지나 버클리 같은 미국, 유럽의 그 인스티튜션들도 뛰어들었고 또 프라이빗 섹터에서도 이 문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이 유니버설 머신러닝 포텐셜은 어, 메시지 패싱 기반의 머신러닝 포텐셜이고요. 이 메시지 패싱을 단순한 페어와이즈한 메시지 패싱뿐만 아니라 매니바디 익스펜전에서 메시지 패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어, 포멀리즘을 좀 수정을 해서 저희만의 아키텍처를 현재 임플리멘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벤치마크들을 현재 중입니다. 이제 현재 이제 잘 알려진 소타 모델들에 비해서 저희 모델들이 어떤 경우에서는 더 잘 퍼포먼을 한다는 것을 현재 확인을 하고 있고 이것을 현재 저희가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얼만큼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한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양의 슈퍼컴퓨터, 특히 GPU가 이런 거대 유니버설 머신러닝 포텐셜 모델을 만드는데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파라미터 개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양의 GPU가 필요하지도 사실 않았는데 이제 작년 들어서부터 작년 이제 후반 그다음에 올해 초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점점 큰 파라미터를 가진 머신러닝 포텐셜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제 네이처지에 그러니까 2023년에 그 나왔던 논문인데 이제 그 모델을 기반으로 계속 구글에서는 디벨롭을 하고 있고요. 파라미터 개수가 한 16 밀리언 정도 되는 모델 사이즈를 4개의 TPU에서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점점 더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커지고 있고 또 사용하는 GPU 양도 점점점 더 커지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보았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했던 연구를 보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 사이즈가 거의 182 밀리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GPU도 거의 60개의 A100 GPU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해 보건대 점점 더 이 모델 사이즈는 커지면 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델 사이즈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GPU 사용량도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빌리언, 트릴리언 파라미터를 쓰는 것처럼 이런 유니버설 머신러닝 포텐셜 모델도 점점 더 많은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파라미터를 많이 사용하고 많은 리소스를 사용함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유니버설한 머신러닝 포텐셜을 통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